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빗 기초 강좌 13강 드디어 건축 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건축 모델링 파트에서는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도면을 따라서 재질과 두께를 맞춰서 건축의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쭉 모델링을 작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을 적당히 보시고, 저도 이제 영상을 빨리 넘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쭉 작성을 해보시고, 다 작성을 못 하셨으면은 이제 적당히 이제 알겠다 하시면은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작성할 것은 내부에 우리 조적벽체 작성해 줄 거예요. 1층에 벽체부터 작성을 해줄 겁니다. 1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1층 평면도로 이동해서 여기 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빗금쳐져 있는 이 벽체를 우리가 쭉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두께를 먼저 재야겠죠. DI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 확인해 보면은 200이라는 두께가 나오네요. 자, 건축의 벽이고요. 우리 유형 편집 복제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조적 벽 200mm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구조의 편집 들어가서요, 구조로 되어 있는 요거를요 우리 하지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제. 그리고 재료는 벽돌로 넣어 줄 거예요. 벽돌 하나 검색해 주시고요. 벽돌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3개는 지금 여기 마감으로 쓰는 이제 붉은 벽돌이니까 이 아래쪽에 이 검색 결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여기 요 화살표를 이렇게 딱 여시면은요, 요 재료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딱 펼쳐지거든요. 여기에서 벽돌 공통 그레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벽돌 공통 그레이를 여기 옆에 보시면은 문서의 재료를 추가합니다라는 요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벽돌 공통 그레이라는 것을 이 레빗이 설치될 때 이렇게 같이 설치되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요 재질을 우리 프로젝터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 문서에 재료를 추가합니다 라고 이걸 눌러서요. 자, 이렇게 추가하셨으면 요걸 이제 그냥 사용하지 말고요, 요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재료 및 자산 복제라고 있습니다. 재료 및 자산 복제를 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재료를 우리가 항상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항상 재료 및 자산 복제를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새롭게 재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바꿔 줄 겁니다. 우리가 제일 위로 이제 솔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름 바꾸기 누르신 다음에 제일 앞에 샵을 붙일 거예요. 샵을 붙여서 시멘트 벽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줄 겁니다. 자, 시멘트 벽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 눌러서 재료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옵션 바 한번 쳐다봐야겠죠. 여기 높이로 되어 있는 거 잘 되어 있고요. 미연결로 되어 있는데, 우리 2층에, 우리 1층부터 2층까지 이제 벽체를 쭉 이제 조적 벽체를 쳐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벽 중심선, 체인 이렇게 한 다음에 벽체를 똑같이 이렇게 도면이랑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께가 수정이 안 됐네요. 우리 유형 편집에서 다시 편집 들어가서 두께를 200으로 수정하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쭉 아래쪽까지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긴 두께가 좀 다르네요. DI로 확인해 보면 150 두께가 나오니까 이거 선택하고 유형 편집 복제 눌러서 150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편집 두께를 150 확인 눌러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뷰로 가서요, 우리 단면 상자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 단면 상자 눌러서 2층 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가서 벽체가 잘 쳐졌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 상자를 끊어보면은 아주 벽체가 잘 쳐진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HR 눌러서 2층의 바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켜보면은요, 우리 벽체를 2층 레벨까지 이렇게 그려주다 보니까 2층 바닥이랑 1층에 있는 이 조적 벽체랑 지금 일부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단면 상자를 끊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겹쳐서 울렁울렁 거리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기까지 내려주셔야겠죠. 벽체를.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 선택, 표시된 뷰에서를 누른 다음에 상단 간격 띄우기 값에 우리 바닥의 두께만큼인 마이너스 150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모든 벽체가 다 해결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이너스 150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상자 이렇게 끊어서요. 잘 작성이 됐는지 안쪽에서도 확인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다시 1층 평면도로 이동할 거고요. 1층 평면도에서 이제 마감 작성할 거예요. 마감의 두께 확인해 보면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0 두께로 마감이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해 줄 건데 벽지로 우리가 쭉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다시 벽이고요. 우리 유형 편집 복제에 들어가서 벽지 마감 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30mm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구조의 편집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기능을 마감재로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재료를 벽지로 할 건데요. 우리 종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종이.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종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 종이를 마찬가지로 문서의 재료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재료 및 자산 복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름 바꿔줍니다. 이름 바꾸기 눌러주신 다음에 샵을 붙이고 벽지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화이트 벽지라고 할까요? 화이트라고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음영 처리, 색상 일치 요 비주얼 스타일에서요. 우리 색상이 표현되는 그 색상은 여기 음영 처리 부분에서 넣어주시는 색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음영 처리 부분에다가 이 색상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 흰색으로 표현되도록 이 재료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바꾼 겁니다. 넣어주시고요. 두께는 30입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간에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우리 그냥 네모나게 아무데나 그리고 정렬로 맞춰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 2층까지 연결 그리고 상단 간격 띄우기는 마이너스 150을 입력을 해놓고 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ESC 한번 누른 다음에 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쭉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정렬로 맞추기 위해서 아무데나 그리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ESC 눌러서 종료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정렬 이용해서 AL 이용해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안에 내부 마감 벽체까지 쭉 우리가 한 바퀴 돌려서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 기둥도 돌려주셔야겠네요. 마찬가지로 건축의 벽 눌러주셔서 네, 설정 잘 돼 있죠? 네모 하나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AL 이렇게 정렬을 맞춰줄게요. 네, 3D 뷰에서 단면 상자를 끊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 주방 쪽, 이 주방 쪽 우리가 벽체가 여기가 5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50만큼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 4개 한해서는요. 여기 베이스 간격 띄우기의 값에다가 50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지 요 바닥이랑 구조체랑 겹치지 않고 딱 맞게 떨어집니다. 자, 저희 여기 아까 이제 수정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를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서요. 자, 여기 1층 평면도에서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조적벽 하지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를 담당하는 이 벽체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정렬로 여기 기준으로 요걸 맞추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하지재가 이 마감재를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먹고 들어가서 이게 마감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3D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조적 벽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마감이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요거를 이렇게 일단 떼놔요. 여기에는 이 벽체가 여기까지 딱 이동을 했을 때 여기 마감재와 이 조적 벽체가 그 즉시 바로 결합이 되어 버리거든요. 결합이 되어 버리면 결합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선택하고 유형 편집의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하지제로 이렇게 우리가 넣었죠. 이 하지제가 지금 2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지금 요 마감으로 우리가 이제 넣었던 4번보다 이 하지제가 2번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이 하지제가 이걸 이제 먹고 들어오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 벽체에서 결합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결합 금지라는 것을 거셔야 됩니다. 결합 금지. 그래서 이 벽체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끝에 점이 하나 이렇게 딱 뜨잖아요. 이 벽체 이렇게 끌어가지고 벽체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건데, 벽체를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 끝에서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결합 금지라는 메뉴가 딱 보이실 거예요. 이 결합 금지를 이렇게 딱 거시게 되면은요, 이제는 이 벽체가 다른 벽체랑 이렇게 만날 때 결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체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으로 결합이 되지 않으면서 이 벽체는 딱 여기까지만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합 금지가 걸리게 되면 여기 요철 모양이 이렇게 딱 뜨면서 이 부분에서는 결합이 금지되었다라고 딱 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요철 모양을 딱 누르시면 결합이 허용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컨트롤 Z를 눌러서 결합 금지 상태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외부의 마감 벽체, 우리 단열재와 조적으로 이루어진 이 마감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I를 눌러서요, 두께를 확인해 보면 단열재 두께 100, 마감재 두께 100입니다. 자, 우리 건축의 벽 눌러주시고요. 우리 유형 편집 복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벽돌 마감 외벽이라고 할게요. 200mm죠. 밀리미터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구조의 편집 들어가서요, 우리 레이어가 단열재랑 마감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삽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바깥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에서 이 위에 있는 거를 마감재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이 기능에서 이 아래에 있는 거를 단열재로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재료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재는 벽돌이니까 우리 벽돌 검색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벽돌 치장 쌓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요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재료 및 자산 복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샵 누른 다음에 치장 붉은 벽돌이라고 할까요? 붉은 벽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색상 뭐 괜찮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요 패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그냥 요거를 붉은 벽돌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공기층도 마찬가지죠. 여기 땡땡땡 누르셔가지고 단열 검색할게요. 자, 여기 외부 단열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재료 및 자산 복제 눌러주시고요. 삽 단열재 이름 붙여주시고, 한 가지 여기 정경으로 이렇게 절단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빼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요 정경 교차 해치를 눌러서 우리 패턴 없음 있습니다. 패턴 없음 클릭하고 확인 눌러서 단열재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둘 다 100이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서 이제 벽체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높이 2층까지 확인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바깥에다가 그리고 정렬로 맞추는 겁니다. 늘 항상 이렇게 벽체 모양을 따라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정렬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가 끊어져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건축의 벽,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벽체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이 안쪽부터 해야지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니까요. 안쪽부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가 너무 짧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트림으로 요 벽체와 요 벽체를 트림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합 자체가 이게 여기가 딱 맞닿아 있다 보니까 요 벽체와 요 벽체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벽체랑 요 벽체랑 만나야지 이렇게 결합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합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감을 익히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요 안쪽부터, 요걸 이제 바깥쪽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이게 뒤집어져요. 여기 있던 요렇게 생겼던 요 벽이 뒤집어져서 반전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요 요소를 삭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 안쪽에 있는 요거부터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문제 없이 잘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외벽 벽체가 다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3D 뷰에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외벽 벽체가 이만큼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쭉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하실 같은 경우는 외벽 조적을 이제 흙에 묻혀 있는 부분이니까 쳐 주실 필요가 없는데 요거를 여기 있는 여기까지 쭉 내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종단면도에서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를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1250이네요. 125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벽체 다 선택하고요. 모든 인스턴스 선택, 표시된 뷰에서 마이너스 1250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다 겹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형상 결합 이용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정렬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형상 결합 이용하시게 되면 구조체 먼저 선택하시고 벽체 선택해서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 다 빼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가 겹쳐 있네요. 형상 결합 이렇게 눌러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D로 쭉 돌려 보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모델링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2층의 마감을 쭉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층 평면도로 이렇게 이동해서요, 동일한 건축의 벽, 동일한 벽 유형으로 외벽을 똑같이 쭉 돌려줄게요. 이번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도 아마 벽체가 좀 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쳐놓고 3D 뷰에서 수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3D 뷰로 이동을 해서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이 파라펜 높이 1100이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단 구속 조건을 없음으로 미연걸로 바꾸고 110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높이가 딱 맞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1100 부분이 돼야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것도 미연결 하시고 1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대로 될 것 같고요. 지붕에다가 우리가 상단 부착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렬로 3D 뷰에서 쭉 맞춰주시면 돼요. 정렬 이렇게 바깥면, 안쪽면. 여기가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2층 평면도에서
우리 여기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꺾어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건축의 벽을 눌러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뒤집혔죠? 요거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방향이 이렇게 반전됩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정렬로 이렇게 맞춰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 비어 있는 이유가 요 상단 간격 띄우기가 요 아래층의 요 벽이 150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있는 1층에 있는 요 조적 벽체를 전부 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1층 평면도로 가서 벽체 선택하고 우측 버튼 눌러서 모든 인스턴스 선택 표시된 뷰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여기다가 0이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벽체가 다 작성이 됐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벽체 여기 이렇게 조금 귀찮더라도 잘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 벽체가 우리 상단 베이스 부착을 통해서 지붕에 이렇게 딱 맞게 연결이 돼야 된다. 자, 이 부분이 겹쳐 있네요. 우리 형상결합 수정의 형상결합 이용해서 구조 보아 조적 벽체 겹쳐진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형상결합 구조보 먼저 벽체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겹쳐 있네요. 형상결합 구조보랑 요 벽체 이렇게 모든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 없이 잘 되도록 형상결합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축 벽체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쭉 되게 되는데요. 아직 다 되진 않았지만 일단 저희 바닥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평면도로 이동해서요. 우리 각각의 요 마감의 높이 이렇게 확인하고요. 이제 바닥을 쭉 쳐줄 거예요. 마감 바닥이죠. 그래서 우리 종단면도로 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우리 거실의 요 마감의 두께가 50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횡단면도로 이동하면은요. 우리 부엌 부분의 마감 두께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50 두께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층 평면도로 가서요. 우리 마감 바닥은요. 우리 마감벽이 이렇게 쳐져 있을 때 이 마감벽의 안쪽 기준으로 다 작성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건축의 바닥 눌러 주실 거고요. 우리 위험 편집 복제 들어가서 우리 마루 바닥 50mm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시고 구조의 편집 들어가서 두께는 50 기능은 마감재다 바꿔 주신 다음에 재료는 마루 나무 검색할게요. 나무 목재 하나 검색하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재가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바닥으로 쓸만한 거 여기 떡갈나무 바닥이라는 거 있네요. 요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재료 및 자산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샵 마루 라고 이름을 붙여 줄게요. 그리고 절단 패턴 아까처럼 없음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요 확인 눌러서 바닥을 쳐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닥을 쳐줄 때 우리 지금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콘크리트 바닥이랑 겹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께만큼 요 높이 간격 띄우기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쳐줄 거예요. 자, 손 선택 이용해서요. 여기 있는 요 마감벽의 실 안쪽 부분을 전부 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네, 부엌은 상관이 없네요. 그죠? 부엌은 상관이 없으니까 저희 이렇게 쳐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건 다 지우도록 할게요. 다시 선 선택으로 현관에서 이렇게 저희 끊어줄게요. 이 현관 부분도 이렇게 낮춰서 디테일하게 작성돼야 되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저희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 마무리 트림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바닥의 모양이 깔끔하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완료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어딘가가 교차하고 있네요. 교차 표시 한번 해볼까요? 표시. 아, 여기가 교차하고 있네요.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고 완료를 누르면 바닥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단면 상자 한번 끊어 볼게요. 이렇게 끊으면 구조체 위에 아주 깔끔하게 50 두께의 바닥이 딱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여기가 선이 이렇게 됐었어야 되네요. 우리 바닥 수정하고 갈게요. 우리 요거 더블 클릭해 주셔가지고 선 선택으로 요거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선 정리하고 마지막 트림으로 이렇게 선 정리하고 완료 눌러주면 3D 뷰에서 깔끔하게 바닥 마감이 작성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거실 부엌 부분도 작성해 줄 건데요. 요건 이제 목재가 아니라 요 타일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건축의 바닥 눌러서 유형 편집 복제 부엌 타일 바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두께는 50 동일하니까요. 편집. 네, 재료만 우리 타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타일 검색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타일이 여기 아래쪽에 세라믹 타일 이런 거 넣어주시면 제일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넣어주셔서 마찬가지로 재료 차산 복제 눌러주시고 샵 부엌 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색깔을 회색은 좀 우중충하니까 약간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번에는 요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가 100으로 돼야지 이제 여기에서 50만큼 더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마감 안쪽을 전부 다 따줍니다. 이렇게 여기는 트림으로 이렇게 선정리가 되면 하나의 바닥 깔끔하게 따진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자, 완료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제 3D 뷰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엌의 바닥과 거실의 바닥 요 단차의 관계가 아주 깔끔하게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네, 여기 침실 부분에 요 바닥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건축의 바닥을 눌러서 이 유형을 찾아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요 마루바닥 요 유형을 이렇게 막 찾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귀찮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수정해 보시면 유사작성이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유사작성이라는 요 기능은요, 내가 어떠한 유형의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객체를 선택하면 이 유형이 이렇게 특성창에 뜨잖아요. 이 유형을 내가 다시 작성하고 싶을 때 이 유사작성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단축키는 CS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요 유형이랑 똑같이 이걸 작성할 거기 때문에 요 객체 선택하고 유사작성을 누르면 바로 찾을 필요 없이 이 특성의 유형이 바로 작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제일 빠르게 작성해 주실 수 있죠. 요거는 한 번에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우리 완료 누르면 아주 바닥도 방의 바닥도 깔끔하게 작성됐네요. 자, 여기가 이제 100으로 이전의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50으로 이렇게 낮춰 주셔야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천장 작성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닥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건축 벽체 안쪽 기준에서 작성을 라인을 따서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이랑 부엌 구분 없이 하나로 쭉 작성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축에 우리 천장 눌러주시고요. 복합 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플레인이라고 하나 있네요. 플레인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유형 편집에 우리 복제에 들어가서 건축 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구조에 편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두께를 한 45 정도로 해서 요거는 하나의 레이어로 그냥 이렇게 작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여기 벽지 화이트 그대로 사용해서요. 저희 두께 45로 이렇게 작성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천장 스케치해서 작성할 거예요. 자동 천장 하셔도 되지만은요, 우리 자동 천장 하게 되면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천장 스케치 들어가서요, 라인을 일일이 좀 따줄게요. 이렇게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현관까지 천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현관까지. 네, 스케치가 깔끔하게 잘 됐고요. 이제 완료를 눌러서 천장을 작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D 뷰로 가서요, 천장 잘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천장이 여기 이렇게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지붕의 마감이 이렇게 얹혀져야 되거든요. 우리 횡단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마감의 두께를 좀 확인해 보면 마감의 두께가 100으로 지붕이 쫙 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붕했던 것처럼 돌출을 이용해서 지붕 작성 이걸로 이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횡단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우리 건축의 지붕에서 우리 돌출로 지붕 만들기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면을 선택하는데 Y 그리드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Y 그리드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네, 됐습니다. 요거는 루프로 할까요? 확인. 자, 그리고 요거 유언 편집 복제 들어가서 지붕 마감 100mm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편집 기능은 마감재로 바꿔주시고 두께는 100.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 마감재, 기와 같은 걸로 우리 많이 작성이 되니까요. 기와 검색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루핑 타일이라고 하나 들어있네요. 루프에 이제 루핑이니까요. 이제 타일이죠. 요걸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재료 및 자산 복제 눌러서요, 지붕 기와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색깔을 여기에는 요 색깔을 눌러서 조금 더 예쁜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주시고, 선 선택으로 요선, 그리고 요거를 여기까지 쭉 연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렬로 여기까지 딱 맞춰서 여기까지 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뷰에서 확인해 보면 스케치가 그려진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 두께 100이 형성되면서 지붕이 그려지게 된다. 완료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정렬로 요 면하고 요 면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면하고 요 면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지붕이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붕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수직 눌러주셔야겠죠? 지붕 선택하고 수직 눌러서 우리 선 선택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누른 다음에 이거 조금 이렇게 확장시키고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서 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완료 누르려면 이렇게 지붕이 깔끔하게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건축 벽체, 바닥, 천장, 지붕까지 이렇게 마감을 쭉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작성이 좀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빠르게 영상을 돌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어려움도 좀 느껴보시고, 레빗이 좀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 하시면은 조금 더 실력이 느니까 영상을 빠르게 돌린다고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좀 2층에 있는 요 내부 벽체, 지붕, 천장 이런 것도 다 해보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